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일단 파이 마이그레이션 상황 먼저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685만 개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시간으로 약 8시간 전에 마이그레이션이 되다가 현재는 중지가 되었습니다. 11월 들어서는 마이그레이션이 게릴라성으로 매우 조금씩 되다가 중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8일 기준으로는 하루 1080개 지갑만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고요. 11월 총 마이그레이션 수치를 보더라도 합계가 5만 6천 개를 조금 넘는 매우 적은 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경우에는 하루에만 5만 개가 넘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11월 들어서 조금은 실망스러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파이 관련 여러 지표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시되는 가격 지표들은요, 이 중에서 명확히 파이의 시세라고 정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조금씩 이 파이 생태계나 커뮤니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커뮤니티의 이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들을 다 보여드리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파이의 IOU 토큰 같은 경우에는 코인 개코 기준으로 55달러 부근에서 횡보 중입니다. 파이페스트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73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IOU 토큰 특성상 거래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직접적인 흐름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파이 내부적인 이벤트에 조금씩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몇몇 거래소에서 펌핑이 되는 현상들을 보여줘 왔습니다. 그리고 파이 스토어를 한번 보시면요, 450개의 파이 매장이 등록이 되었고 현재 평균 수치를 보면은 1파이를 약 34,000원대 기준으로 지금 결제를 받고 있고요. 현금과 파이를 5대5 비율로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파파 게시물에서 최근 거래 완료된 이 게시물들을 확인을 해보았을 때 1파이를 1,700원대에서 업앤다운이 좀 오차가 있긴 하지만요, 그 정도 선에서 P2P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커뮤니티 게시물 특성상 많은 참여가 힘이 들고 소수에 의해서 분위기가 조작이 되는 리스크도 분명 존재하지만 국내 최저가 개념으로 어느 정도 참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코어 팀은 파이페스트 이벤트 종료 후에 X 공식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이페스트 이벤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묻는 짧은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파이페스트 이벤트에는 167개국에서 23,000명 이상의 활성 판매자가 등록이 되었고요.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데이터와 거래 사례를 남긴 중요한 행사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파이페스트 리뷰 관련된 몇 가지 예를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루마니아 출신의 크립토 유튜버인데요, 미스터 플로우라는 이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예전부터 조금씩 파이에 대해서 리뷰를 해왔었습니다. 이 미스터 플로우는 그동안 파이의 느린 개발 속도라든지 다소 불투명해 보일 수 있는 로드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그의 파이 관련 영상의 절반 이상을 보면요, 다소 불만적인 리뷰를 하는 경우가 다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는 파이의 내재 가치에 대해서도 여러 의문점을 제기해온 인물 중 하나인데요, 어느 정도 가치는 생기겠지만 초반에 그렇게 높은 가치를 가지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이페스트 이벤트 이후에 이 맵 오브 파이 앱에서 활성화된 판매 매장 수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또 파이어사이드 채널에 접속을 해서 게시된 여러 거래 사례들을 본 후에는 다소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암호화폐들이 아무리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또는 트렌드에 맞춰서 미디어에서 어떤 주목을 받는다 하더라도 커뮤니티와 개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수만 개의 매장에 등록이 되면서 글로벌 화폐로서의 현상을 만들어 가려는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맵 오브 파이 개발자 필립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번 파이페스트 이벤트가 종료가 되어도 맵 오브 파이 앱은 계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또 이 앱이 조만간 파이 브라우저에 쉽게 접속이 가능하도록 추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이 앱의 접근성이 뛰어나질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어 팀의 의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파이 매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거래가 장려가 될 수 있도록 이 앱에 좀 더 여러 기술적 지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페스트의 후기를 볼 때 단순히 어떤 수치나 파이의 거래 가격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수만 명의 파이 매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주변의 시선과 편견에 맞서며 파이를 위해 참여하고 있는지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국내 파이 인플루언서 중 한 분인 퓨처파이님의 유튜브 채널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퓨처파이님은요, 맵 오브 파이 이 앱을 통해서 511 더치카페 매장을 방문을 해서 파이로 결제를 받는 매장 대표님과 짧은 인터뷰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더치커피 매장 사장님은 파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변에서는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코인으로 직접 거래가 가능한 현재 이 파이 생태계를 경험을 해보니 파이의 진정한 가치를 새삼 느낀다라고 하셨고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비웃을지는 모르지만 파이가 비트코인 이상의 가치를 지닐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때가 우리 세대가 아닐지도 모르고 먼 미래에 이를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그만큼 파이의 가능성을 아주 길게 쭉 우상향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될 만한 내재적 가치를 이미 조금씩 증명하고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으신데요. 그래서 이렇게 퓨처파이님 채널 영상을 한번 둘러보시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현재 이 참여자들은 얼굴과 이름, 사업장까지 모두 오픈을 하고 주변의 냉소적인 시선에 맞서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진정한 선구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페스트 이벤트 관련해서는 이렇게 데이터적인 부분 외에도 우리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고 공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보기를 또 기원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퓨처파이님 유튜브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요. 파이스토어에 450번째로 등록된 파이 결제 가능한 곳을 잠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보험조차 100%로 파이로 결제가 가능해지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1파이를 무려 3만원 가치로 책정을 해서 결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오픈 메인넷으로 진행이 된다면 오픈 메인넷 시세를 적용을 해서 결제를 받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문의는 A+S의 이창현 종합재정 자문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명함과 번호는 제가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그치지 않고 예술 쪽이라든지 의료 쪽, 부동산 쪽, 건설 쪽, 그리고 해외여행이나 이렇게 보험까지도 파이로 결제가 가능한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더 성장을 해 나간다면요. 그리고 오픈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 파이코인이 타 자산이나 현금으로 쉽게 전환이 가능한 시점이 오면은 현재보다 더 많은 곳에서 파이를 결제를 받기 위해서 홍보를 시작을 하지 않을까. 단시간 내 현재 수배, 수십 배 이상 이 파이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역시나 주간지에 파이 관련 소식이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파이페스트 이벤트가 종료가 되고 썬데이 트리뷴 주간 미디어에서는 필리핀 파이페스트 행사 결과를 다시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필리핀 중심 지역 NCR 지역을 포함해서 여러 지역까지 포함해서 총 11,038개의 거래가 성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전체적인 수치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이런 파이 행사가 필리핀에서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파이 커뮤니티와 파이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도 또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실제 증명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필리핀의 커뮤니티가 GCB 기반 커뮤니티인데요. 즉 1파이를 4억이라는 가치에 고정을 시켜서 상품을 거래하자라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현실성 없는 거래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에너지가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수정이 돼서 방향성을 바꾼다면요. 좀 더 많은 판매자들이 동기부여를 얻고 이 생태계로 유입이 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 대선 이후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죠. 그리고 파이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Fit21 새로운 법안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미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거두었다는 사실 모두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상원과 하원에서도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친암호화폐 모습을 보여왔던 의원들이 공화당 쪽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코인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비트코인 2024 연설에서 몇 번이고 소리를 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임기 첫날에 SEC의 게리 겐슬러를 해고시키겠다라고 외쳤고요. 그리고 수많은 비트코이너나 코인 투자자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게리 겐슬러를 해고시키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외친 적이 있었죠. 물론 게리 겐슬러의 임기는 2026년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내년 1월에 대통령 취임식을 한다라고 해도 바로 트럼프 권한으로 게리 겐슬러를 해고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와 이런 전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게리 겐슬러가 자진해서 사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현재 분석입니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이번엔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탈환하면서 하원 의원 쪽의 이 비율을 보면요. 261명이 친암호화폐고요. 116명 정도가 반암호화폐 의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원에서도 17대 12 정도로 역시나 친암호화폐 의원의 비율이 더 높은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앞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토픽을 꺼내보려고 하는 것은 Fit21 새로운 법안인데요. 이것은 올해 지난 6월에 제가 영상에서 이미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현재 암호화폐 규제 권한이 너무나 SEC 증권거래위원회 쪽으로 컨트롤이 되고 있고, 그래서 SEC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을 증권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나 여러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가 기본적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SEC가 기준하는 이 하위 테스트라는 기준은요, 1930년대부터 존재했던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증권이냐 아니냐를 그런 나누는 기준을 얘기함에 있어서 너무 오래된 기준으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좀 저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아닌 상품거래위원회 CFTC 쪽으로 암호화폐 관할을 조금씩 더 이동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새로운 법안이 바로 이 FIT2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존의 하위 테스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FIT21 새로운 법안은 올해 중순에 하원에서는 초당적 지지를 얻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당시 민주당 의원도 무려 71표나 찬성표를 주었을 정도로 하원에서는 놀라운 합의를 만들어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법안이 상원에서는 통과가 되기 힘들 것이라는 게 다수의 전망이었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인물이 바로 SEC 게리 갠슬러였습니다. 당연히 SEC와 CFTC 밥그릇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게리 갠슬러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려는 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원에서조차 초당적 지지를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는 그동안 SEC가 중립적이지 못한 스탠스로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을 강하게 억압을 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코인 홀더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게리 갠슬러는 악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SEC 반대쪽에 있던 상품거래위원회 CFTC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서는 스텔라가 유일하게 자문위원회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CFTC 글로벌 자문위원회 리스트를 보면요, 블랙락이라든지 피델리티, JP모건 등등 엄청난 기업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스텔라가 여기 함께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 이 부분도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FIT21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되었을 때 스텔라에서는 이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 강한 지지 성명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스텔라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파이가 스텔라와 기술적으로 흡사한 부분이 많고요, 미래 생태계적으로도 함께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스텔라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FIT21 새로운 법안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증권과 상품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토큰 발행자가 전체 토큰 발행의 20% 이상을 소유하지 않아야 탈중앙성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증명이 된다, 이런 기준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 SEC가 사용을 했던 하위 테스트라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한 기준점들이 제시가 되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기업이 보았을 때는 이 FIT21이 훨씬 더 유리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FIT21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을 때 카르다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발행자의 토큰 소유가 전체 19%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FIT21 새로운 법안에 기준하면 탈중앙성이 되었다라고 판단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즉 이것은 우리 프로젝트가 증권이 아니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FIT21에는 수많은 조건이 존재하고요, 이 토큰 소유 비율은 그저 여러 가지 조건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이 부분만 충족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증권 10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당시 몇몇 프로젝트에서 알 수 없는 대거 내부자들의 물량이 거래소나 타 지갑으로 이동되는 현상들도 목격이 되었는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움직임만 포착을 할 수 있을 뿐 그 움직임에 대한 내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FIT21 법안이 새로 나오게 되면서 이 시점에 발행자가 20% 이상의 물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물량을 매도를 해서 비중을 줄이려는 게 아니냐, 이런 루머들도 업계에서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 같은 경우도 미국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에 매우 민감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올해 4월경에 코어팀 물량이 약 2억 개 정도의 파이가 마이그레이션이 된 상황이 포착이 되긴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정보를 들을 수는 없었고요, 제가 영상에서 알려는 드렸는데 주변 개발자나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 정도로만 제가 영상에서 짧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백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 코어팀과 이 커뮤니티의 물량 비중이 2대8입니다. 즉 20%는 코어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FIT21 새로운 법안이 통과가 되고
이게 실제로 효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코어팀 입장에서도 20% 이상이 되지 않겠어 어느 정도 처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난 4월에 흘러나온 물량은 혹시 Fit21 법안 때문에 코어팀 입장에서 20% 소유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 코어팀이 조금씩 물량을 줄이기 위한 전환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볼 수는 있었는데요. 물론 증거는 없는 거고 뇌피셜일 뿐입니다. 그리고 파이의 백서를 보면은 커뮤니티 물량과 비례해서 코어팀은 본인의 물량을 조금씩 풀어나가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물량이 마이그레이션이 될수록 코어팀의 물량도 비례적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염두를 해둬야겠죠. 네, 그리고 뇌피셜이지만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이유가 파이가 미국의 규제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2022년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란의 핵 개발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금융 제재를 의식을 해서 당시 최대 NFT 거래 플랫폼인 오픈시가 이란의 유저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픈시는 당시 미국 델라웨어주의 소재 법인으로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법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 또한 역시 미국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같은 날에 이란 및 몇몇 미국 제재 국가의 채굴 금지 시작을 하였습니다. 당시 파이 커뮤니티에서도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 경우에는 암호화폐들이 잘 진행을 하지 않는 자체 KYC 시스템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부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실제 코어팀의 비공개 AMA나 이런 행아웃 세션의 내용에는 많은 부분들이 법률과 관계된 부분과 충돌이 있는 가능성에 대비한 여러 법률 전문인들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보다 매우 복잡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에 디크립토에 따르면요, 이번 미 대선에서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가 승리를 하고 나서 DC의 한 내부자에 의해서 나온 정보라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법안 Fit21 법안은 이제는 폐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Fit21이라는 법안 자체도 따지고 보면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다 죽여가던 시절에 어떻게든 절충안을 내놓기 위해서 만들어낸 타협안이었을 뿐, 이것이 최적의 법안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이제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인해서 이보다 더 유리한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Fit21이라는 법안이 쓸모가 없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암호화폐 기업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도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그런 소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위 테스트보다는 Fit21 이 새로운 법안이 더 유리한 것이고요. Fit21보다는 앞으로 암호화폐 더 유리한 새로운 법안이 또 나온다면은 그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현재 상원과 하원 쪽은 이미 친암호화폐 의원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아직 물러나겠다라는 언급이나 태도를 보여준 적은 없지만, 이미 미디어를 보면요, 게리 겐슬러가 내년 안으로 스스로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후보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8명 이상 정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요, 확률이 높은 후보도 있고 중간 정도 되는 후보도 있고 낮은 후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높은 후보 중 한 명은 암호화폐 대디라고 불리우기도 하던 크리스 지안카를로가 후보로 언급이 되고 있기도 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지금 분위기를 예측을 해보았을 때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우호적인 여러 가지 새로운 법안 또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파이데이 전까지 보면요, 파이 프로젝트에게는 약 8개월이라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올해 말 오픈 메인넷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내년 파이투데이 전에는 오픈 메인넷이 개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만큼 이 두 가지 조건을 종합을 해보면 이 8개월 안에 승부를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파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이 8개월이 파이의 운명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볼 시간적 여유도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미 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무조건 파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서 끝을 본다는 것은 사실상 진정한 또 다른 시작이 열린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폐쇄형 메인넷의 종료는 새로운 오픈 메인넷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긍정적 마인드 유지하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서두르는 마음보다는 항상 해왔듯이 느긋하게 생태계 성장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